제가 유튜브에서 영상을 업로드하기 시작한 것은 우연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던 시기에 취미라도 가져보자는 마음으로 카메라를 사서 일상 브이로그와 간단한 영상들을 만들어 올렸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보지 않았지만 꾸준히 영상을 올리자 조금씩 구독자가 생겼습니다. 새로운 취미가 생기니 삶이 조금 안정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영상에 평소 보지 못한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댓글은 전부 일본어로 쓰여 있었고 번역기에 돌려보니 이상한 문장들이었습니다. 영상 속 움직임이 좋다든가 나의 공기 흐름이 잘 보인다든가 다음 영상은 언제 올라오는지 물어보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외국인이 친근하게 남긴 댓글이라고 넘겨보았습니다. 그 댓글을 단 사람의 닉네임은 길고 복잡한 한자였는데 클릭해보니 프로필 사진도 없고 구독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긴 댓글은 제 영상에만 빼곡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하루가 지나자 그 계정은 제 최근 영상 전체에 댓글을 남겼습니다. 내용은 대부분 촬영 각도나 제가 화면 밖으로 사라지는 순간을 언급한 것이었습니다. 마치 영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관찰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불쾌함을 느껴 그 계정을 차단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계정은 차단해도 계속 다른 이름으로 나타났습니다. 닉네임이 매번 조금씩 바뀌었지만 글의 내용과 말투는 늘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제 이메일로 한 통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제목은 일본어였고 번역해보니 제 의식을 테스트해보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발신자의 주소는 유튜브 계정과 동일한 한자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메일에는 한 개의 유튜브 링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링크를 누르자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길이는 20초 남짓이었고 화면 속에는 일본 전통 복장을 입은 노파가 천천히 고개를 들고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노파는 얼굴 대부분이 검게 칠해져 있었고 눈 주위만 흰색으로 그려져 오싹한 대비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입은 굳게 다물려 있었고 눈은 감겨 있었는데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배경에는 오래된 신사처럼 보이는 건물의 그림자가 스며 있었습니다. 노파는 영상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영상 마지막에 갑자기 눈을 뜨더니 천천히 오른손을 들어 화면을 향해 움직였습니다. 손끝에 짙은 그림자가 생겼고 영상이 멈추기 직전 작은 속삭임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잡음이라고 생각했지만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니 명백한 호흡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이후 제 채널에 다시 일본어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문장이 더 이상했습니다. 나의 흐름이 보였다는 말과 함께 다음 영상의 특정 시간대를 지목하며 저의 몸의 움직임을 평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해당 계정들을 모두 신고하고 차단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부터 제가 올리지 않은 영상이 제 채널에 업로드되기 시작했습니다. 영상은 전부 몇 초짜리였고 내용은 하나같이 어두운 실루엣뿐이었습니다. 방 한가운데 누군가 서 있는 듯한 조명도 켜지지 않은 영상이었습니다. 영상 속 그림자는 길고 희미했지만 확실히 인간의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그 그림자의 방향이 카메라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촬영한 적도 없는 영상이 어떻게 제 채널에 올라왔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계정을 탈취당한 것 같아 유튜브 고객센터에 문의했지만 이상하게도 로그 기록에는 어떤 외부 접속도 없었습니다. 업로드 기록도 정상적으로 제 기기에서 올라온 것처럼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제가 촬영하거나 업로드한 기억은 없었습니다. 영상 속 공간도
제가 살고 있는 집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벽지색, 바닥 모양, 창문 위치가 모두 달랐습니다. 영상은 점점 더 이상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그림자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림자의 형태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자는 2개로 늘어나 떨리듯 흔들렸고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화면 가장자리에 검은 형체가 붙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업로드 시간도 이상했습니다. 항상 새벽 3시 정각에 올라왔습니다. 저는 공포심을 느끼며 결국 채널을 비공개로 전환했습니다. 그날 밤 제 휴대폰에 알림이 울렸습니다. 새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이전에 저에게 영상 링크를 보내던 그 일본 계정이었습니다. 이번 이메일에는 일본어로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번역기에서 그 문장은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제는 살을 날릴 수 있게 되었으니 감사하다고. 살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단어가 흔히 이야기하는 저주나 악의적인 행위를 뜻할 때 사용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메일을 확인하고 바로 노트북을 껐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전신이 굳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집안 전체의 조명이 순간적으로 깜빡이며 꺼졌다 켜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휴대폰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화면에는 새 메시지가 도착했다는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메시지는 번호 없이 표시되었고 내용은 일본어 한 글자뿐이었습니다. 흐름이라는 뜻의 한자였습니다. 그날 이후 제 생활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집안 여기저기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새벽마다 누군가 벽을 천천히 긁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밤중에 잠에서 깨면 방 한구석에서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환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업무 스트레스와 불면증이 겹쳐서 생긴 착각이라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방안을 살펴보면 분명히 누군가 지나다닌 흔적이 보였습니다. 바닥에 물기 어린 발자국 같은 얼룩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그 일본 계정의 유튜브 채널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번에는 새로운 영상이 올라와 있었고 썸네일은 제가 올린 영상 중 하나였습니다. 이상한 점은 영상 제목이 한국어로 적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목을 번역하면 나의 흐름은 여기에도 닿았다는 의미였습니다. 영상은 30초가 조금 넘었고 내용은 제가 작업하던 책상과 방이었습니다. 분명 제 방을 촬영한 영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촬영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 제 방에 들어와 카메라로 찍은 것 같았습니다. 화면 한가운데에는 제가 보이지 않았지만 방 안의 공기가 흔들리는 듯한 장면이 뚜렷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영상 끝부분에는 화면 아래에서 무언가가 올라오는 듯한 어둠이 비쳤습니다. 저는 공포에 휩싸여 경찰에 신고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이 실제인지 합성인지 말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특히 경찰에게 이메일로 저주를 받았다는 말을 꺼내기조차 두려웠습니다. 결국 신고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어쩔 수 없이 일하러 나갔습니다.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에도 누군가 제 뒤를 따라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모니터 화면이 순간 일렁이기도 했고 밝기 조절도 스스로 바뀌었습니다. 퇴근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 번호는 공백이었습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받으면 안 된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손가락이 제멋대로 움직였습니다. 전화를 받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몇 초 동안 정적이 흐른 뒤 아주 낮은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첫 음절만 알아듣기 어려운 소리였지만 세 번째 숨소리에서 그 단어를 들었습니다.
흐름이라는 일본어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전봇대 아래 어둠 속에서 희미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사람이 서 있는 듯한 그림자였지만 형태가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보고 있는 듯한 기척이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급히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현관문을 닫는 순간 등 뒤에서 바람 같은 기운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새벽이 되면 벽 너머에서 누군가 손톱으로 긁는 듯한 소리가 들렸고 방구석에 놓았던 물건들이 조금씩 위치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특히 책상 위에 놓아둔 카메라가 새벽마다 반대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유튜브 채널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무 생각 없이 유튜브 앱을 열었을 때 자동 재생 목록에 낯선 영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썸네일에는 일본식 의상을 입은 노파의 얼굴이 떠 있었고 영상 제목은 한자, 한 글자였습니다. 영상은 재생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자동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영상 속 노파는 처음 본 그 무당과 같았습니다. 노파는 천천히 카메라를 향해 다가오다가 화면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분명하게 입을 벌렸습니다. 소리는 없었지만 분명히 그 입에서 저에게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노파의 눈이 화면 바로 앞까지 가까워졌고 영상은 갑자기 꺼졌습니다. 그 순간 제 방에서 누군가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공기가 휘저어지듯 방 한구석에서부터 차가운 기운이 번졌습니다. 저는 몸을 일으키지도 못한 채 그대로 굳었습니다.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마치 제 바로 뒤에 누군가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숨소리가 목 뒤에서 들리는 것처럼 차갑고 느릿했습니다. 지금도 그 기운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유튜브 계정을 완전히 삭제했고 전자기기도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새벽마다 똑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가끔 휴대폰 화면이 켜졌다 꺼질 때 그 일본어 한 글자가 잠깐 스쳐 지나갑니다. 흐름이라는 단어. 마치 누군가 제 주변의 공기를 이용해 저를 찾아오고 있다는 듯한 느낌입니다.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그 일본의 무당은 단순히 영상을 찍어 올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카메라를 통해 흐름을 읽고 그 흐름을 따라 살을 보내는 존재였습니다. 영상은 단순한 시청 콘텐츠가 아니라 통로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통로의 한가운데 서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방 안 공기가 이유 없이 차가워지면 그 무당의 숨소리가 다시 들리는 듯합니다. 언제든 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경고처럼